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하면은, 일단 여기는 새로운 방이고요. 새로운 집이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사 내용은 아니고, 지난주에 개강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고등학생 때부터 쭉 봐주시던 분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뭐 이러신 분들께서 대학생활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학교를 3개째 다니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적응을 했던 경험들이 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꿀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항상 DM을 답장은 못 드려도 열심히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는데 항상 제 영상을 보고 꿈을 찾아주셨다.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저보다 누나 형이신 분들의 DM도 많이 받아보고, 아니면 고등학생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다라고 하시는 DM을 좀 받아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 기록하자고 올렸던 그런 영상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감동적인 일이기도 했고, 이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실패하고 더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는,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힘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제가 질문을 크게 3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고 저 마이크를 샀는데 잘 들리나요?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첫 번째로,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는 구독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내기 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는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성격인데 대학생활 초반에는 다들 그런 것 같아서 저만 소외되는 게 아닌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반에 여러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한인 유학생, 신입생 환영회나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학교를 와보니까 마찬가지로 새내기 배움터, 뭐 MT, 뭐 새내기 미리 배움터도 있었고요. 등등 정말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단체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단체 행사에 열심히 나가지 못하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상, 성향상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에 조금 힘듦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TI가 ENFJ라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데, 총량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적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활달하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뭔가 관심사라든지 그런 걸 공유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대학교에 온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학교 학과에 가보면 다 그런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이게 나 혼자 꾸던 꿈이 아니었고 이 친구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인사이트들, 동료 애들이 막 생기고, 소극적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질문은, 내가 소극적인데 적극적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굳이 그렇게 막 활달하게 남들 앞에 나서고 이런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면 좋은데, 자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뭔가 친구를 만들어 보려고 애쓴다면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좀 진실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끌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결이 맞는 친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나와 결이 맞는 친구를 찾아 나서기 위한 여정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나한테 집중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알면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잘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관계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내가 어떤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어떤 인간관계는 편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인간관계 실패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행착오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내 페이스대로 하다 보면 내 페이스에 맞는 내 결에 맞는 친구들이 자동적으로 다가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학교에 친구가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도 처음에 당연히 학교를 갈 때 막 떨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왜 그랬을까?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좀 귀여운 느낌입니다. 제가 요즘 꽂혔던 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름이라는 말 자체가 나라는 말에서 생긴 말이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한테 우리가 끌리게 돼 있는데 그 아름답다는 건 사실은 나답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뭘 하던 간에 나다운 게 무엇인지 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누구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나다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 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내기 맥북 vs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학교에서 사용하기 편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애플 홍대에서 아이패드와 맥으로 대학생 꿀팁 이런 거를 시연에 이제 스피커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어. 셋시부터 쇼케이스, 수익과 부산이 함께하는 아이패드 국대 활용 스튜디오 다루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민수익과 문션님을 앞으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여기 비상구 쪽에서 먼저 문단화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한번 이동해볼까요? 네.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니즈에 맞는 맥, 맥의 활용 전략을 배워보실 수 있고요. 맥 OS 그냥 소개해서 한담한다 열심히 풀기를 하죠.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맥북을 사용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뭐 맥북이라고 하는 거, 애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컴 이런 것 때문에 문서 열기도 조금 복잡하고 그랬던 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알고 보면 맥 OS 자체는 너무 직관적이고 이것보다 더 심플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폰이랑 같이 사용을 할 때 가장 매끄럽고 가장 효율을 보여주는 이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해요. 이제 굿노트 같은 필기 어플들도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어디서든 다 동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아이클라우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내기 노트북을 맥북 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뭔가 학생용으로는 에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맥북 에어 15인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편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좀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맥북 에어 13인치를 좀 추천을 드려요. 처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13인치는 정말 가볍고 작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사실 우리 학생들 통학하고 할 때 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에어라고 해서 조금 뭐랄까 성능도 가볍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에어 쓰면서 편집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에어라고 해서 그런가 싶은 점은 한 번도 못 느낀 적이 없고요. 대학생의 수준에서는 맥북 에어를 강추를 합니다. 저도 옛날부터 불 들어오는 맥북 에어 썼었고요. 맥북 M1도 썼고 M2도 썼고 맥북 프로도 써보고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맥북 에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맥북을 한번 실버로 좀 다시 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실버만의 감성이 있는데 좀 못 느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실버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패드 추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도 사용을 해보고 에어도 사용을 해봤지만 사실 프로는 조금 대학생들이 사용을 하기에 너무 좋다라는 감이 있어요. 에어만 해도 충분하고 이 옛날에 사실 아이패드 에어는 구형 같은 기종은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고 뭔가 폼팩터 자체가 달라서 프로랑 이제 나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매직 키보드 맞물려서 사용을 하면 맥북이 조금 버거운 날에도 그냥 이렇게 가면서 전혀 이질감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저는 패드만 들고 하는 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뭔가 평소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저는 노션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목들 페이지를 싹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안에서 특이점이나 이런 거 스케줄표 정리하고 과목별로 페이지 더 들어가서 만들어서 날짜별로 속기하고 정리하는 이 노션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노션을 사용해서 필기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강의 자료를 보통 주시잖아요. 자료를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또 타자를 해서 받아 적고 있는 게 조금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수업에서는 그냥 굿노트로 바로 들고 와서 위에다가 이제 필기를 합니다. 뭐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필기를 해서 쓰다가 사실 이렇게 뒤집으면 펜슬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각도가 돼요. 이거는 다들 이렇게 하시나? 다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손목에 정말 딱 편한 최적의 각도가 되기 때문에 필기를 하고,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길게 하신다 다시 이렇게 필기를 하는, 이런 뭐 아이패드 필기 어플 추천해주세요라는 댓글을 보게 되면 저는 사실 굿노트 말고는 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굿노트를 사용을 하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처음에 구매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이제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는 그 공부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제 알고리즘에 너무 많이 떴던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정말 예쁘게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굿노트를 사용을 하면 사실 필기를 고치기가 너무 쉽고, 기존의 PDF 위에 필기를 할 수 있고, 굳이 그걸 모두 다 출력을 안 해도 되고, 전공을 저희가 한두 개 듣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굿노트를 전 추천을 드리고, 이번에 굿노트 6로 올라오게 다른 AI 기능들도 너무 많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 전사 기능. 제가 영강 같은 거를 들을 때 받아쓰기를 하기가 조금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AI 전사 기능을 켜시면 이제 옆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스크립트로 나오게 됩니다. 스크립트로 나오고 나는 옆에서 이제 필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다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하면은 옆에 스크립트 봐서 옮겨서 보완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라서 AI 전사 기능을 너무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로는 에스크 굿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스크 굿노트는 말 그대로 굿노트한테 요청하는 건데, 굿노트 자체에 이제 AI 봇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PDF 내용을 토대로 이 친구가 문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뭐 객관식 문제 뭘 내봐 라고 하면 예상 문제를 자기가 내주는. 제가 평소에 사실 공부할 때도 옆에 친구한테 외운 거를 문제 내봐라고 많이 하거든요. 친구한테 노트를 주고 문제 좀 내줘를 많이 하는. 굿노트가 내주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 정확성도 꽤 좋아서 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쓰고 느껴본 굿노트 6의 좋은 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이외에도 사실 너무 업데이트가 잘 돼 있고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하기 너무 재밌어졌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굿노트랑 아이패드는 같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제가 주변에 본 수많은 대학생 친구들도 당연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굿노트와 아이패드의 조합에 조금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다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하는 바이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노션에 받아 적은 저만의 스크립트를 PDF로 뽑아서 그 PDF를 이제 굿노트로 갖고 와서 굿노트에서 다시 저만의 교재로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원페이저로 정리를 해서 그것만 보는 식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션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싶어요. 제가 대한 영상도 다음에 한번 댓글에 요청이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대학교에서 활동 많이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일본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좀 잘 못했던 게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학교 생활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수업 열심히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단체 활동, 단체 생활, 뭐 과 생활, 아니면 동아리 생활, 뭐 부활동 이런 거를 좀 안 했던 게 아쉽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오케스트라에 들어갈까 아니면 댄스 동아리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좋아했던 댄스 동아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미지에 안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왜 댄스 동아리를 하게 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춤을 온전하게 뭔가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뭔가 청춘을 함께하는 그런 순간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10명 이렇게 넘어가는 다이너믹 무대가 있으면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대 직전이나 이럴 때는 새벽 연습, 세연이라고 하죠. 세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밤을 새고 진짜 한 오후 6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날 새벽 4시 첫 차 기다리면서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먹고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일출 보면서 학생회관에 나오는데 내가 이제 점점 머리가 커가고 해외로 나가게 되고 하면서 내가 언제 다시 또 이렇게 대가 없는 이 정말 뭔가를 좋아해서 하는 이 활동에 내 시간을 태우고 이 정말 열정이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면은 진짜 진로적으로 뭔가 스펙이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걸 생각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학회를 하거나 다른 이제 학술적인 동아리를 했을 텐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춤을 친구들과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모인 친구들이 각자 또 되게 바쁩니다. 알바도 하고 과외도 하고 공부도 다 열심히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잠 쪼개가면서 이 멋있는 무대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그 생각 하나로 똘똘 뭉쳐서 20대의 하루하루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벅차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이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가짐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물론 20대 초반에 잘 느끼지 못했던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고를 좀 따지지 않고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지. 야, 그냥 같이 하자. 한번 힘내서 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이런 경험들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험들이 제가 나중에 일을 하던 뭐 아니면 그냥 밖에서 살아갈 때 정말 큰 자산이 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든든하게 뿌리로 자리 잡아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재밌고 이런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동아리 친구들아 사랑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물론 학점 챙기고 진로 고민하는 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들도 더 잘하게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네, 물론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사실 그거 하나만 찾고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지침으로써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지치는 사람이 좋다기보다 저는 잘 회복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안 싸우는 사이보다 잘 화해하는 사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다시 괜찮아질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4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종종 이런 토킹 콘텐츠도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글로 하는 것보다 또 말로 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진실성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자신도. 그래서 종종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를 응원하고 다가올 봄도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whole world would know my name. Well, every other magazine cover would use me for their